네, 강의 들어가겠습니다. 네, 너무 시간을 기다릴 수가 없어서 오늘 할 게 많습니다. 오늘 수능어법 여러분한테 좀 이렇게 총 정리를 한번 해준다고 했죠. 그래서 보고 오라고 했어요. 한번 거기 답이 밑에 있긴 있는데 그게 왜 그런지 그걸 확인하지 않으면 오늘 그냥 수업 들으면 정말 급하게 그냥 따라오는 거에 급급해서 미리 좀 풀어보라고 했었어요. 이해를 좀 해보라고 거기 답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듣다가 이해 안 되는 거 있죠. 요건 한번 선생님한테 질문해야겠다 이런 상태로 와야 돼요. 근데 솔직히 안 보고 온 사람들 중에 있는 것 같아요. 너무 깨끗한데? 보고 왔습니까? 왜 눈을 못 마주치지? 이거 좀 보고 왔어요? 어? 아, 도현이 보고 왔어? 살짝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어? 오늘 지우가 아파서 여러분 알다시피 동영상을 찍습니다. 아, 이거 지금 느낌이 뭐냐면 오늘도 이렇게 좀 늦잖아요. 물론 늦잠 잘 수 있어요. 그거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오늘만 그런 게 아니라 요 며칠, 요 몇 주간 여러분이 좀 이게 공부가 좀 풀렸어요. 긴장이 풀렸어요. 긴장이. 계약하면서 오히려. 계약했죠. 이제 친구들 만나서 반가운지 뭔가 긴장이 풀려가지고 이게 좀 공부가 밀도가 이렇게 안 되고 있어요. 오히려 지금 1월 달보다 그러니까 이제 새해가 들어서 1월 달 됐을 때 뭔가 탁 마음 먹고서 이제 고3이니까 공부해야겠다 그런 감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끌려가는 느낌이야. 그냥. 좀 걱정됩니다. 이렇게 되면 수업이 점점 밀도가 낮아지고 여러분이 복습도 힘들어지고 나중에 되게 힘듭니다. 선생님이 계속 얘기하는데 점수가 한꺼번에 갑자기 수능이 확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3등급까지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그러면 충실하게 지금 이게 쌓여야 쉽게 3, 2로 올라가고 안정적 2로 가고 그 다음에 또 2에서 또 안정적인 나중에 1까지 도약이 가능한 점수가 되지 나중에 열심히 해야지 이렇게 밀리면 지금 안 됩니다. 요번에 숙제를 안 해줬어요. 오늘 해올 게 뭐였냐면 첫 번째 뭐가 있습니까? 단어는 41에서 50 그거 하는 거 있었고 그 다음에 9회차 있었죠. 그죠? 9회차 수능업 우리 주간과제 이거 총 보면 이거죠? 주간과제 9회차 하나 해오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습니까? 주간과제 9회차 그 다음에 이제 이 수능어법 이거 요거까지 보고 오세요. 단어랑 그 대신 지난 시간에 그래서 모의고사는 안 봤잖아요. 그죠? 한번 이거 할 게 많으니까 지난 시간에 모의고사까지 하면 너무나 리뷰할 게 많아져서 안 했는데 여러분이 이거 충실하게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지금 방법이 없어 지금. 지금 걱정이 돼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렇게 합시다. 이게 충실하게 안 될 거라든지 오늘 듣기책까지 온 사람 손 들어보세요. 오늘 듣기책 꼭 가져오라고 그랬는데 지금 현선이 못 가져왔고 서연이 못 가져왔어요. 민규 듣기책 가져왔어요? 거봐. 도현 듣기책 가져왔어? 거봐. 이 상태라니까 지금. 여러분이 너무 많이 풀려있어 지금. 앞으로 이렇게 풀리면 다음 토요일날 한 번 더 나와야 돼요. 토요일날 나와서 영어를 공부를 해야 돼요. 따로 내가 뭘 하는 게 아니라 토요일날 나와서 영어 공부하고 뭐 시험도 보고 듣기 안 했으면 듣기도 하고 이런 시간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이. 네, 토요일날. 선생님 저 바쁜데요. 근데 실제로 토요일날 한 2-3시간 영어에 투자 못하는 건 좀 오버예요. 오히려 오전 시간에 좀 좀 더 늦잠 자고 이런 시간에 또는 쉬는 시간에 잠깐 와서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알았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영어를 일요일 날만 하다 보니까 지금 이게 적응이 안 좋게 들어가요. 이게 좋게 들어가는 경우가 있고 안 좋게 들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지금 안 좋게 들어가고 있어요. 적응이. 일요일만 하니까. 이게 지금 그렇게 되면 지금 여러분이 애써 고생하는 게 효과를 못 봅니다. 이게 선생님도 속상해 죽겠어요. 지금 계속. 그래서 지금 이 상태가 되면 안 되고 현선이는 미술학원에 토요일날 몇 시간 한다고 그랬지? 이제 12시. 12시에 가? 네. 12시? 그러면 12시에 가서 몇 시까지? 10시. 10시. 10시? 어서 와요. 10시까지? 진짜 현선이가 걱정이네. 토요일날 나와서 무리하게 나왔다가 저것도 힘들고 한데 근데 지금 수아는 오늘 그거 저거 풀어왔나 요거? 뭐 풀어왔지 잘? 풀어왔어요? 자세히 봐왔어요? 그다음 이건 지금 전반적으로 지금 혼나고 있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지금 다 풀려 있어. 다 풀려 있어요 지금. 앞으로
이게 이렇게 공부가 안 돼 있고 이러면 토요일 날 더 나오겠습니다. 토요일 날 나와서 공부를 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이해하겠어요? 이 지금 이 상태가 되면 지금 말의 요지는 뭐냐면 일주일에 한 번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 일주일에 한 번으로의 적응이 안 좋게 되고 있는 거죠. 영어가 일주일에 한 번으로 제대로 공부가 적응이 되려면 여러분이 과제를 충실히 해야 되거든. 그리고 온날 열심히 다 듣고 그 다음에 이 과제 소화해야지 이렇게 돼야 되거든. 그죠? 즉 과제는 두 번 할 때보다 절대 적지 않아요. 보통 모의고사 하나에 이거에다 그죠? 단어까지. 이번에는 모의고사는 안 본 대신에 이게 있었잖아요. 오늘 이거 강의한다고. 근데 이걸 과연 지금 이 상태가 되면 듣기책 수아 지금 듣기책 안 쌌나 수아는? 사긴 샀는데 아직 안 했지. 그러니까 수아도 혹시 모르니까 하나 정도씩 가끔씩 해야 돼요. 이렇게 컸으니까 지금 상황이 지금 아무도 안 맞아 듣기책을 말하자면. 그러니까 상황이 지금 내가 꼭 가져오라고 막 이랬잖아. 몇 번 강조했잖아. 그러니까 지금 풀려 있는 상태인 거야 지금. 아셨죠? 내가 무슨 말 하는지. 이게 안 좋게 들어가면 안 돼요. 이게 3시간도 충분하고 하는데 지금 여러분이 이렇게 되면 그 토요일날 나오면 되지. 이것도 안 좋은 거예요. 애들이 안 했으니까 토요일날 나오면 되지. 이것도 안 좋은 거예요. 그건 마지막 방법인 거예요. 자, 오늘 일단 너무 할 게 많아서 오늘 이거 먼저 하겠습니다. 수능어법. 자, 이거 17개면 29번 100% 맞춘다. 자, 이제 강의 들어가겠습니다. 시간을 보세요. 지금 11시 20분이잖아요. 20분을 문자로 먹었어요. 여러분이 지금 조금씩 늦어요. 지금 조금씩. 얘들은 시간 맞춰서 다 왔거든. 조금씩 늦기 시작했어요. 네. 더 긴장해야 됩니다. 지금 상황이. 자, 그럼 한번 들어가 봅시다. 수능 어법 29번 맞추려고 솔직히 이걸 강의하는 건 아니에요. 29번 맞추려고 뭐하러 강의합니까? 29번 하나 틀려도 요즘에 어법이 2점짜리네. 자꾸. 그러니까 수능에서 2점으로 나올 수 있거든요. 98점이야. 하나 틀리지 뭐. 29번 맞추려고 하는 게 아니라 29번은 은근히 걱정이 된단 말이에요. 이건 나오면 마음이 짐이 되니까. 이거를 맞출 수 있다는 어느 정도의 자신감이 생기면 뭐가 생겨요? 29번은 안 버리고 괜히 기가 안 꺾이고 문제 쭉 풀면서 자연스럽게 29번을 접할 수 있으니까 그런 장점이 있어요. 문제는 29번 난 늘 틀려 하면 그게 불안해서 시험 볼 때 자기 능력 발휘하는데 특히 수능같이 긴장했을 때 29번 그냥 풀지도 못하고 대충 읽다 그냥 찍고 그냥 속상하니까 다른 거에 영향 미치고 이런 사실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29번 푼다는 건 3점 이걸 푼다는 건 단순히 3점을 더 맞추기 위한 게 아니라 전체적인 문제에 있어서의 자신감과 균형을 갖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거를 수능 어법을 한다는 건 뭘 하는 거냐면 독해를 갖다가 잘할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어법에 대해서 독해를 갖다가 조금 더 영어에 관심을 가지니까 수능에서의 독해 흐름 있죠? 그걸 잡는 거를 조금 더 늘려줄 수 있는 그런 부수적인 효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하는 거니까 이건 뭐 길게 하지 않고 오늘 원래 2시간 정도 가지고 부족해요. 네, 근데 한 2시간 정도에 하려고 예정을 했어요. 그리고 1시간에 9주차 빨리 그냥 한번 스킵하고 그리고 오늘 시험 보고 끝내려고 했는데 이게 오늘 잘못하면 이것만 하고 끝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한번 가봅시다. 자, 어떻게 됐는지. 자, 어디 거기 한번 봐보세요. 첫 페이지 한번 넘겨보세요. 첫 페이지에 답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어 동사 문장 구조 찾기라고 되어 있죠. 주어 동사 문장 구조 찾기. 이 주어 동사 문장 구조 찾기는 잠깐 뒤에서 이게 균형이 맞았나 볼게요. 조금만 올리겠습니다. 주어 동사 문장 구조 찾기는 이거는 도대체 시험에 빠진 적이 없는 그런 겁니다. 알겠죠? 주어 동사 문장의 구조 찾기 이건 도대체 빠진 적이 없는 그런 겁니다. 잠깐만요. 여기가 나오나? 네. 자, 봅시다. 주어 동사 문장 구조 찾기. 요거 18수능 뭐 이거는요. 요거랑 이게 왜 다른 요거랑 요게 왜 다르냐면요. 조금 다르죠. 그죠? 어떤 거 19수능 20분 이렇게 되는데 이게 왜 다르냐면 이건 이제 이쪽에 돼 있는 건 내가 보셨어야 되는데 못 보셨네. 요게 된 거는 이게 18학년도 수능이라는 뜻이에요. 18학년도 수능은 2017년에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대학에 입학하는 거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교재에 돼 있는 거는 17년도에 본 거예요. 그러니까 연도, 그 연도에 본 거고, 이건 하나 왜 위니까 18학년도, 17년도에 본 시험은 18학년도 수능이니까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이 수능 걸 원래를 찾아보고 싶으면 그렇게 찾아보면 돼요. 여러분 그 교재에 있는 거는 그 해 본 겁니다. 그 해 본 거.
자, 한번 봅시다. 자, 여러분이 이미 봤을 거라고 생각하고 한 두 개 한번 보겠습니다. 주어 동사 문장 구조 찾기는 이건 너무 쉽죠. 이게 진짜 수능 문제예요. 얼마나 쉬운지 보세요. 세상에 수능이 문법이 이런 게 나오는데 이거를 어렵다고 여러분 걱정하고 그럽니다. 이거 봐보세요. 얼마나 쉽습니까? 이거죠. giving behavior 어떤 거 행동이죠, 그죠? 행동을 갖다가 giving behavior 하면요, 이건 자선행위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선행위를 연구하는 그런 심리학자들은 알겠죠? 자선행위, 준원행위니까. 자선행위를 연구하는 심리학자들은 어떻게 have notice 이런 사실을 갖다가 어떻게 주목해 왔습니다. 주어 동사 찾는 거. 이게 18학년도 수능, 즉 17년도 수능에 나왔던 문제예요. 이게 어법 문제예요. 얼마나 쉬워요? 뭡니까? 수의 일치 문제죠. 수의 일치 문제. 저희가 복수니까 단수냐 해제 아니냐 이거 물어보고 있는 거죠. 2번 한번 보세요. 이거는 그죠? 20학년도 수능, 즉 19년도에 본 수능입니다. 이건 어떻게 되나 보세요. 스페큘레이션은 추측입니다. 뭐에 대한 추측이냐? 의미와 목적에 대한 추측이에요. 그죠? 프리히스토릭 하면 선사시대입니다. 선사시대 미술이에요. 선사시대 미술의 의미와 목적에 대한 추측은 이게 주어져요. 왜 이렇게 주어가 길어졌습니까? 전면부로에서 이렇게 쫙 길어진 거죠. 전면부로에서. 그죠? 그 다음 동사가 이렇게 나오는 거죠. 주어 동사 수의 일치, 단수냐 복수냐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 보세요. 계속 수능. 거의 안 빠지고 나오잖아요. 매년 안 빠지고 나와요. 그러니까 이건 어때요? 복수니까 맞죠? 여기에 의존합니다. 대단히 많이 의존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analogy. 그죠? 비유, 유축, 아니면 비유, 유사함 이런 뜻입니다. 유사함에 많이 의존하고 있습니다. 어떤 유사함에 많이 의존하고 있냐면 그려진 그런 유사성. 어디? 현대에도 선사시대처럼 수렵 채집 생활하는 그런 부족이 있거든. 그죠? 부시맨들이나 저기 아마존에 그런 곳이나 거기서 뭐 그림 그리면 그게 선사시대 그림과 비슷할 거 아니야. 즉 현대의 수렵 채집입니다. 수렵 채집하는 그런 사회에서 그려진 그죠? 그러한 유사함과 유사함에 의존합니다. 그려진 것에 유사함, 그것에 그것에 의존합니다. 어쨌든 주어동사 찾는 거죠. 이런 추측은요. 여기에서 이거는 사냥하는 모습 이렇게 그리는 거구나. 그러면 선사시대 동굴벽화 이건 사냥하는 모습이겠구나. 이렇게 찾는 거죠. 이거는 하늘에 제사들이 있는 모습이구나. 왜 현대는 그나마 가서 옆에서 보면 조금 더 옆에서 지켜보면 뭘 그리는지 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유추해서 할 수 있다는 거죠. 3번 가보시겠습니다. 3번 보시면요. 한 가지 명백한 드로우백 단점입니다. 이것은요. 위험과 이것과 관련된 그와 관련된 위험입니다. 한 가지 명백한 결점이 있는데 그것이 관련된 위험입니다. 즉 뭐냐? 한 가지 명백한 드로우백 결점 단점은요 관련된 위험인데 자, 그 다음에 이게 뭐가 나왔어요? 이 세미콜론이 나왔죠. 이건 접속사랑 같은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존재한다는 것을 아는 것이 여기서 이 시간이 키는 건 그 관련된 위험. 그죠? 그 관련된 위험이 존재한다는 것을 아는 것이 이게 주어져. 아니, does 아무것도 does nothing to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뭐 하는 데 있어서 그 위험을 줄이는 데 있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노잉이 주어니까 3인칭 단수로 더즈 받는 거 맞죠? 이게 뭐냐면 이 내용을 나중에 혹시 여러분 궁금한 사람은 19년도에 본 수능, 즉 20학년도 수능을 보면 됩니다. 거기 보면 뭐가 나오냐면 과학자들이 자기 실험을 하는데 인간의 신체에 대해서 실험을 하는데 인간 신체에 대해서 실험 윤리가 너무 엄격하잖아요. 아무나 실험하면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그걸 너무 오래 기다리니까 답답한 거야. 결과를 보고 싶은데 자기는 분명히 안전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자기 몸에다 실험을 하는 거야. 급하니까. 왜? 자기 몸에 실험하는데 내가 내 몸 가져간다는데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한 가지 그런데 거기도 결점이 있다는 거야. 그 어떤 결점이 있냐면 내가 이거 안 위험하다는 걸 아니까 그것이 그죠? 그리고 이건 이런 위험이 있다는 거 알아. 하지만 나는 괜찮다고 생각해. 그 위험이 존재한다는 것을 아는 것이 그 위험을 줄이는데 어떤 것도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거야. 그런 결점이 있다는 거지. 과학자가 충분히 알고 있어요. 괜찮아요. 그렇다고 위험이 줄진 않잖아.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혹시 궁금한 사람은 원문을 찾아보셔도 되는 거예요. 어렵습니까? 하나도 안 어렵잖아요. 그죠? 네. 그 밑에도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선생님 책 내가 원한 건 뭐였냐면 밑에 거도 한번 봐볼까요? 네. 요거까지는 같이 봅시다. 이건 다 해줄 수가 없어요. 너무 양이 많아서. 그러면 4시간 정도 걸려요.
그러니까 자 이거 그냥 넘어가. 요거 한 2개 정도 앞에 2개 정도만 설명해 줄 거예요. 엑서사이즈는 거의 못 풀어줘요. 자 이랬을 때 여러분이 선생님 몇 번 좀 풀어주세요. 예, 난 그걸 원한 거예요. 예, 선생님 이건 이해가 안 됩니다. 몇 번 좀 풀어주세요. 그래서 풀어보라고 한 거예요. 오늘은 쭉 한 2-3개 정도의 예문만 설명해주고 지나갈 겁니다. 알겠죠? 이거 지나고 나서라도 오늘 집에 가서 복습하면서 나머지 다 풀어보는 거예요. 아 저런 것 때문에 하셨구나. 그런데 요거에 대해서는 내가 질문을 못했었네. 나중에라도 미안하지 말고 나한테 질문을 해야 됩니다. 알았죠? 요거 한번 봅시다. 그들은요, they have no memories. 기억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뭐에 대해서 기억을 가지고 있지 않냐면 이것에 대해서 기억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게 주어죠.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어법 문제 중에 주어 동사 수일치 문제. 그죠? 어떤 기억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들은요, 어떤 기억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뭐에 대한 어떤 기억이냐? DH 다음엔요. 나이 든 사람들이에요. 나이 든 사람들. 이거는 여기는 뭐가 돼야죠. 이거 뭘 물어보는 거예요? 요게 주어죠. 요게 주어고, 그죠? 요게 동사가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왜 워즈가 안 되냐? 더 플러스 형용사가 복수 보통형용사죠. The old people 이것처럼. 나이 든 사람들이 되는 거죠. 노인들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워가 되는 거예요. 이런 게 수능 문제예요. 단수 복수 찾는 거. 되셨습니까? 단수 복수 찾는 거에서 이제 한번 올해 수능에 나올 만한 게 이겁니다. number of예요. number of 다음에 the number of 다음에 여기 뭐가 나옵니까? 그 다음에 명사가 나와요. number of나 the number of 다음에 여기 복수 명사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얘네들은 뭐뭐들에 이렇게 돼서 여기 예를 들어서 books, 알겠죠? children 이런 복수 명사가 나옵니다. 그죠? 그럼 이것이 is냐 아니야 이겁니다. 이것이 is냐 아니야. 올해 이거는 여러 번 했죠. 어는 뭐예요? 복, 그죠? 복, 단, 그죠? 얘가 더 넘버브가 뭐야? is고, 그죠? 넘버브가 아가 되는 거죠, 그죠? 왜? 넘버브는 뭐예요? 넘버브는 뭐의 줄임말이에요? 넘버브는 many란 말이에요. 이거는 줄임말이 아니라 동의어가 뭐예요? many란 말이에요. 얘는 many라고 해서 꾸며주는 말에 불과한 거야. many books 얘가 좋은 거야. 그러니까 아고. 여기서는요, 뭐뭐의 수 이렇게 돼서 얘가 주어인 거야. 책들의 수. 그럼 더 넘버는 단수니까 이지가 되는 거죠. 요거 올해 예상 문제니까 하나 조심하시고. 그러니까 수일치 문제. 어넘버브 더 넘버브 나오는 거 이해하셨어요? 그 다음 또 하나 예상 문제. 이게 1번입니다. 두 번째요. 부분을 나타내는 말. 이거 선생님이 내신할 때 몇 번 얘기했습니다. 보자, 부분을 나타내는 말. 부분을 나타내는 말이 뭐가 있죠? 부분을 나타내는 말, 예를 들어서 the most 같은 거 있죠. 뭐뭐의 대부분. 부분을 나타내는 거죠. most는요. 또 뭐가 있습니까? some 있죠. 일부. 뭐뭐 중에 일부. most 할 때 이렇게도 쓰죠. the majority. 이런 단어도 쓰죠. the majority. majority가 아니라 대부분이라는 뜻이죠. 그죠? 그 다음 the rest. 나머지. 뭐 이런 표현들 있잖아요. 대표적인 건 또 뭐가 있습니까? 전에 선생님이 계속 예를 들 것처럼 70%, 70% 이런 거. 그 다음에 3분의 2라는 표현이 있죠. 3분의 2 이렇게 되는 거. 4분의 3 이런 표현이 있죠. 이건 어떻게 표현합니까? 영어로? 앞에는 1, 2 분자는 1, 2, 3 기수로 나가고 뒤에는 서수로 나가면 되죠. 근데 1이 아니라 2부터는 분자가 몇 개? 2개니까 여기 S가 붙어야죠. 그죠? 3분의 2. 얘네들은 뭐를 가지고 is냐 아니야 요걸 판단한다? 에이 선생님 70%인데요. 대부분인데 얘는 무조건 복수겠죠? 아니죠. 여기 나와 있는 명사가 결정한다는 겁니다. 여기 나온 명사가 여기에 S가 붙었으면 즉 셀 수 있는 명사의 일부라면 그때는 뭐가 돼요? 그때는 셀 수 있는 명사의 일부니까 아가 되는 거고요. 여기에 S가 안 붙었어요. 여러분이 판단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내가 이거 셀 수 있는지 없는지 여러분이 판단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 명사가 S가 붙었는지 안 붙었는지를 보는 거예요. 셀 수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물의 대부분, 물의 일부, 물의 나머지, 물의 70% 셀 수 없는 거의 일부는 셀 수 없는 거죠. 이즈가 된다는 거. 이 두 가지가 시험에 나올 수 있으니까 이 두 가지를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분을 나타내는 거다. 알았죠? 올해 수일치 문제의 예상 문제입니다. 올해 수일치 문제. 이건 내신할 때도 진짜 많이 했죠? 내신할 때도 계속 했던 겁니다.
내가 말한 거에서 못 벗어나요. 오늘 여러분 그 중 책에서 요건 3월 모의고사 뻔해요. 한번 그 책에서 벗어나는 문제가 오늘 해준 거에서 벗어나는 게 나오나 봐봐요. 없어요. 나오는 거 벗어나는 거. 네, 어법 문제. 자, 그 다음 거. 이 주어동사 수의 일치 문제는요. 나머지 이제 여러분이 한번 봐보시고. 주어동사 수의 일치 문제에서 또 하나 나오는 건 뭐냐면요. 동사 자리에 이거죠? 조금 헛갈린다. 이거네. 동사 자리에 뒷페이지 넘어가면요. 동사 자리에 주어가 동사가 아니라 딴 게 나오는 거예요. 동사 자리에 동사가 아니라 딴 게 나오는 겁니다. 한번 봅시다. 동사 자리 찾기. 여기 스쿼드네. 동사 자리 찾기. 여기 스쿼드 너무 헷갈려 나왔죠? 이게 아니죠? 그냥 일로 가야 되네요. 자, 이거 봅시다. 자, 4번 한번 가봅시다. 4번이니까 5번이 돼야 되는데, 네, 이거 5번이 돼야죠. 이게 지금 선생님이 지금 원래 이거 말고 따로 만들어 놓은 빔 프로젝트 그 스크린이 있는데, 그거 갑자기 못 찾겠는 거야, 아침에. 이런 날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하고 강의 다 끝나면 그때 어이없이 나옵니다. 바로 위 옆에 있다든지 이렇게. 오늘 지금 그래요. 지금 상황이. 근데 뭐 보는데 어려움 없으니까. 도주 후 이렇게 나와 있죠? 이런 사람입니다. 자, 이게 맞냐 이거예요. 이거 풀어봤어야 돼요. 안 풀어봤으면 진짜 곤란한 거예요. 이게 왜?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데 이게 해석이 얼마나 어려운지 봐야죠. 이런 사람들이에요. 어떤 사람들이냐? 이런 사람들입니다. give small amount. 주는 사람들이에요. 해석도 안 됐을 거야 아마. 작은 양이죠. 이건 양입니다. 총량할 때, 수량할 때 작은 양의 돈을 누구에게 줘요? 작은 양의 돈을 갖다가 이게 작은 양입니다. 많은 charities, 이게 자선단체입니다. 이게 뭐라고요? 자선단체. 많은 자선단체에게 작은 양의 돈을 주는 그런 사람들은 그러면 이게 주어져. 그죠? 요 사람들은 동사가 R로 연결되니까 맞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많은 자선단체, 내가 1년에 100만 원을 기부하는데 그거를 갖다가 한 자선단체 100만 원이 아니라 10개의 자선단체에다가 하루에 한 달에 10,000원씩 기부하는 거예요. 10개에다가 이렇게 조금 양을 기부하는 사람들은 are not so interested. 관심이 없습니다. 관심이 있어요? 대단히 관심이 없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주어동사 보호에 그죠? 이 형식 문장입니다. 비동사 다음에 형용사 나와 있으니까. 이것에 대단히 관심이 없습니다. 전치사 인의 목조가 되고 있죠. 이 명사절이 전치사 인의 목조가 되고 있습니다. 뭐뭐인지 아닌지죠. 이거 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거의 관심이 없습니다. 다시 인제 웨더절이 나와 있으니까 주어동사가 나와야죠. 구조 아니야 이겁니다. 그들이 그죠? 그들이 뭐 하고 있는 것이 그들이 하고 있는 중인 것이 비동사 플러스 ing 여기까지 주어인 거죠. 어디에서? 웨더절에서.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들이 지금 하고 있는 중인 것이 뭐를 해? 자산을 갖다가 하고 있는데 많은 단체에 조금씩 돈을 나눠서 내고 있는 거. 그들이 자선을 하고 있는 자선행위가 그것이 도움을 주는지 안 도움을 주는지 그죠? 다른 사람들을 돕고 있는지 아닌지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단지 이 사람들은 내가 기부하고 있다는데 행복감을 느끼는 겁니다. 근데 내가 뭔가 하고 있어. 선생님도 되게 선생님도 많이는 못해요. 많이는 못하는데 2개의 단체에 3만 원, 2만 원씩 매달 하고 있어요. 3만 원, 2만 원씩 하고 있어요. 많이는 못하고 있어요. 더 하고 싶은데 내가 불효하기 때문에 못하고 있어요. 근데 작은 돈을 하니까 무슨 생각을 해요? 그 돈이 어떻게 쓰였는지 별로 관심이 없어요. 솔직히 얘기하면. 뭐 때문에 하고 뭐 때문에 뭐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만족인 거예요. 난 뭔가 하고 있다 이렇게. 그죠? 심리학자들은 그들을 뭐라고 불러요? 나는 그 대신 작은 돈을 많은 곳에 하는 게 아니라 작은 돈을 조그만 곳에 하고 있죠. 그지? 큰 돈을 한두 단체에 많이 하는 사람이 있고 큰 돈을 자선단체에 여러 군데 나눠서 하는 사람이 있는데 난 작은 단체에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해 못한 것 같아. 뭐 어떡하겠어요. 가난한데. 어쨌든 그래서 난 돈 많이 벌어서 큰 돈을 여러 곳에 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돈 많이 버세요. 그래서 큰 돈을 여러 군데 하세요. 그게 행복한 거죠. 예. 가끔 그런 거 있잖아요. 가끔 불쌍한 거 화면에 나올 때 있잖아요. 아니면 저기 인터넷에 뜰 때 있잖아요. 이렇게 하면 그런 것도 도와줄 수 있는 여유도 있고 그럼 얼마나 좋습니까? 너무 가슴 아픈데 그죠? 직접 연락해서 그런 거 도와주고 그렇게 능력 있는 사람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심리학자들은 그들을 뭐라고 불러요? 그런 사람들을 그들을 따뜻한 불빛 기부자, 따뜻한 warm glow givers, 따뜻한 불빛 기부자라고 합니다. 그냥 내가 불빛을 다른 데 비추는데 그죠? 간접 목적어 집중, 목적어 목적보죠? 이렇게 그들을 불빛 기부자라고 부르게 되겠습니다. 요것만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자, 요것도 한번 봐봅시다. 긴 거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이게 고민하고 왔어야 이게 맞는 틀린지 보는 거죠. 이건 맞는 거죠. 요건 보세요. 중국 사람들은요. 이게 주어였습니다. 요게 동사였어요. 중국 사람들은 봅니다. 세상을 봅니다. CASB죠. 세상을 뭐로서 보냐면 세상이 구성된 것으로서 본다는 거예요. consist of가 구성되다잖아. 뭘로써? 계속적으로 상호작용하는 물질입니다. 여기 물질이죠. 그죠? 계속적으로서 상호작용하는 물질, 계속적으로 상호작용하는 물질로서 구성된 것으로 세상을 봅니다. 따라서 그 다음에 주어 동사가 다시 나올 수 있죠. 왜? 쏘는 등위 접속사니까 엔드나 오나 버처럼. 따라서 그들의 시도입니다. 그럼 어디까지가 주어예요? 요게 시도죠. 그들의 시도 어떤 것? 그것을 이해하고자 하는 이건 세상이겠죠. 세상을 이해하고자 하는 그들의 시도는요. 그죠? 그들의 시도가 cause 어떻게 했습니까? 이게 caused가 되어야겠죠. 동사가 나와야겠죠. 그죠? A가 B 하도록 원인을 제공하다. A를 B 하게 하다죠. 그들이 cause A to do A가 B 하도록 원인을 제공하다. A가 뭐뭐 하게 만들다. 뭘? 세상을 그것을 이해하고자 하는 그들의 시도는 뭐 하도록 했어요? 그들이 그죠? 그들이 이렇게 하도록 향해지도록 원인을 제공했다는 겁니다. 뭘 향해서? 복잡성이죠. 그죠? 복잡성을 향해서 향해지도록 방향이 설정되도록 오리엔트하면 방향이 설정되는 거예요. 전체 영역입니다. 개별적인 것이 아니라 전체 영역의 복잡성을 향해서 방향이 설정되도록 했다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해서 전체로서 맥락이죠. 동양이 이렇죠. 전체로서의 맥락과 전체로서의 환경이죠. 이것에 관심이 어떻게 그들이 관심이 향해지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왜? 여기 보세요. 그냥 하나하나 따로 띄는 게 아니라 풍경 전체에서 이것이 어떤 작용을 하고 어떻게 조화를 이루는지가 동양은 그게 관심이 많단 말입니다. 서양은 물건 하나하나에 관심이 많아요. 물건 하나에. 이건 어떻게 조화를 이루는지 그 관계에 대해서 동양은 관심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은 어떻게 끊임없이 상호작용한다는 거예요. 여기 나무가 있으면 나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나무가 주변 환경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상호작용하는 물질로 구성된 것으로 보다 보니까 그것을 세상을 이해하려는 시도를 개체 하나만 나무만 보는 게 아니라 물과 바람과 그 다음에 지형을 다 보는 거죠. 그것과 그것을 이해하기 위한 시도가 이런 사고를 전제로 하니까 뭘 일으켜요? 뭐 하도록 해요? 그들이 향하게 한다는 거예요. 전체 영역의 복잡성, 전체를 다 고려하는 거죠. 즉 다시 말해서 전체로서의 맥락과 상황, 환경을 갖다가 그쪽으로 방향이 설정되도록 하게 합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게 틀린 거죠. 되셨죠? 네. 자 넘어가겠습니다. 네. 혹시 여기 질문 있으면 질문하세요. 선생님 이거 해석해 주세요 하는 게 있으면 해석해 주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도 한 번 더 기회를 줄 테니까 여러분이 일주일간 열심히 하셔서 다음 시간 거, 그러니까 다음 주에 진도 나가기 전에 질문 있습니까? 1번 뭐예요? 주어 동사 자리 찾기죠? 그 중에 두 가지 유형이 있죠? 하나는 수일치 문제, 또 하나는 동사 자리에 뭐가 나왔어요? ing가 나오는 거. 동사 자리에 이건 맞죠? 이건 주어 동사인데 그죠? 혹시 이건 함정판 거죠? 틀렸냐고. 요렇게 동사 자리가 딴 게 나오는 거 알겠죠? 요거에 대해서 여기 예문 중에 혹시 관심 저기 해줄 거 있어요?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이 그때 질문하세요. 한 번 더 기회를 줄 테니까요. 알았죠? 네, 해석해 주세요. 선생님이 이렇게.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2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2번은요. 방금기 1순위였습니다. 올해도 100% 수능에 나와요. 그러니까 1번 지금 방금 주어동사 그 구조일치는요. 수일치와 자리 찾기는요. 올해 반드시 나옵니다. 가끔 한 수능에 2개도 물어봐요. 그러니까 무조건 물어봐요. 3월 모평에 100% 나와요. 100% 나와요. 이것도 거의 100% 나와요. 능동수동. 이것도 거의 100% 나옵니다. 자 보겠습니다. 능동수동은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명사 다음에 ing냐 ed냐 이게 제일 먼저 제일 많이 물어봅니다. 명사 다음에 뒤에서 꾸며주는 것으로서 ing냐 명사 다음에 ed냐 이게 뭡니까? 그죠? 이걸 꾸며주는 말이죠. 그죠? 이렇게 꾸며주는 말 이건 100% 나온다고 봐야죠. 요게 능동일 때 요게 능동일 때 뒤에서 꾸며주고 요게 수동일 때 이렇게 뒤에서 꾸며주는 거죠. 이걸 뭐라고 그래요? 분사구라고 그러죠. 분사구문이 아니라 집중 분사구라고 하죠. 이거를 왜 뒤로 가요? 뭐가 딸려 있으니까 단독이 아니라. 자 보겠습니다. 그러나 물론 나무 조각이죠. 그러나 물론 요게 주어져. 나무 조각은 던져졌습니다 하려고 그랬더니 플로트가 이게 뜨다잖아. 그죠? 떴습니다가 되잖아. 어디 대신에? 가라앉는 대신에 이게 가라앉다잖아. 싱킹. 이해하겠어요? 가라앉는 대신에 물 위에 뜹니다 이렇게 돼야 될 거 아니야. 이게 그러면 어떻게 돼야 돼요? 동사가 있으니까 명사 다음에 과거분사 나와서 이걸 물어보는 거구나. 근데 무조건 맞다고 하면 안 되죠. 능동성을 따지는 거다 이거야. 나무가 던지냐 던져진 거냐. 던져진 거죠. 토스한다고 그러잖아. 배구에서 토스 공을 띄우는 거 던져진 거. 따라서 얘는 던져진 나무 조각 이거 맞죠? 과거분사 맞죠? 그러니까 수동이죠. 느낌상 맞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요거 한번 봐볼까요? 계속 나오잖아. 19수능 20수능 계속 나오잖아. 이거는 자 보세요. 자 이러한 측면에서 요것도 잘 나오죠. 지금 이거는 지금 내가 나중에 뒷부분에서 나올 수 있는데요. 접속사 다음에 ing냐 ed냐 이것도 일종의 능동수동 문제예요. 접속사 다음에 ing냐 ed냐 이것도 일종의 능동수동 문제예요. 여기에 뭐가 생략되어 있습니까? 주어랑 비동사가 생략되어 있는 거죠. 이것도 능동수동 문제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죠? 자 여기도 이건 나중 문제고 자 이러한 측면에서 요즘에 유행하는 거예요. 이러한 관점에서 고려되어졌을 때 이건 측면이나 관점입니다. 이러한 관점, 이러한 면, 측면, 아스펙트나 뷰의 뜻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고려되어졌을 때 그 시각적, 프리아큐페이션 하면요. 시각적, 이거 집착, 프리아큐페이션. 거기 그것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죠? 초기 인간의 그죠? 시각적 집착입니다. 그죠? 시각적으로 몰두입니다. 좋은 말이 있네. 몰두. 집착하니까 뭔가 약간 사이코 냄새 나잖아요. 몰두, 몰입. 알겠죠? 뭐에? 초기 인간인데 뭐하에? 그죠? 몰입이 있냐면요. 인간이 아닌 생명체죠. 이건 생물이죠. 창조물이라는 뜻이니까. 인간이 아닌 생물. 그죠? 인간이 아닌 생물에 대한 초기 인간의 그런 집착, 시각적 집착, 몰두는 인헤비트는 이건 살다 거주하다잖아. 초기 집착 몰두는 살고 거주합니다. 이상하잖아. 그죠? 그죠? 어디에? 그들의 세상에 거주하고 있는, 살고 있는 이렇게 돼야 될 거 아니야. 이거는 아니니까. 이거는 요걸 꾸며주는 거로 볼 수 있잖아. 요렇게 들어가서. 그들의 세상에 살고 있는 인간이 아닌 생물에 대한 초기 인간의 집착 몰두는 이게 주어예요. 여기까지가 주어예요. 주어가 왜 이렇게 길게 됐어요, 선생님? 이게 주어인데 왜 이렇게 길어졌어요? 위드가 있어서 전명구로 좀 붙었고, 그죠? 인간이 아닌 생물에 대한 초기 인간의 집착, 전명구가 있어서 길어졌고, 그 다음에 명사 다음에 ing냐 ed냐 이게 붙어서 길어진 거잖아. 그런데 이 인간이 아닌 생물이 살면서 거주하는 거예요, 거주되는 거예요. 지가 살고 있는 거죠. 이게 아니죠. 그러니까 뭐가 돼야 돼요? 지가 거주하는 거잖아. 인헤비팅이잖아. 살고 있는 거잖아. 인간의 세상에. 그러니까 인헤비팅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들의 세계에 살고 있는 그런 비생물들, 인간이 아닌 생물들에 대한 집착은 이게 되는 거죠. 동사가 되는 거죠. becomes. 이것도 시험 문제 나올 수 있었죠. 이게 주어니까 멀잖아. 그죠? 이것은 됩니다. 아주 깊이. 이건 깊이죠. 깊게. 심오하게 이런 뜻이죠. 깊게 심오하게. 심오하게 뭐가 될 수 있습니까?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능동이냐 수동이냐 이건 그거 물어보는 거죠. 이건 능동이잖아. 얘네가 거주하고 사는 거란 말이야. 사자가 거기 서식하는 거죠. 인간이 배치한 거 아니잖아. 이해되겠어요? 소나무가 거기 군락을 이루고 사는 거죠. 살고 있는 거예요. 됐죠? 오케이,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밑에 넘기지 마세요. 밑에 거 보시면
자, 이게 첫 번째였고 능동수동에서는요 두 번째입니다. 나 왜 이렇게 배가 고프냐? 좀 큰일 났다. 화요일날 선생님 병원 가서 이제 검사 결과 봤거든요. 좀 겁나요. 검사 결과 봤는데 몸이 안 좋다고 그랬잖아요. 요즘에는 지금 한 20일 정도 저녁에 야식을 끊었더니 살은 좀 빠진 것 같아요. 정상치에 좀 가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뭐 장난 아닌 것 같아요. 어쨌든 화요일날 가보면 이제 알겠죠. 화요일날 피 검사 받은 거, 초음파 검사 받은 거, 심전도, CT 찍은 거 다 가지고 가서 종합적으로 한번 봐서 아마 그럴 것 같아요. 나이 먹으면서 노화로 인해서 피가 더러워졌습니다. 이런 얘기가 나올 것 같아요. 정신없이 보고 있네. 자, 갑시다. 나중에 결과 특별한 일 없으면 결과 괜찮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아픈지 모르겠어. 몸 쑤시고. 요산 수치가 높아가지고 통풍이 올 수 있다고 그러는데 통풍은 무지 아파요. 건드리기만 해서 아마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때 가서 보면 알겠죠. 자, 이쪽으로 자 이제 그 다음 거 두 번째는 뭐냐면은요 능동이냐 수동이냐에서 분사 구문에서 앞이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 나온 것처럼 라이팅이냐 리팅이냐 여기 밑줄 쳐요. 이렇게 돼 있을 때. 그러면 여기 컴마하고 주어 동사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분사 구문이니까 이거 중에 하나일 거 아니야. 그죠? 이런 형태가 될 거 아니야. 그럼 이건 어떻게 하면 돼요? 요거랑 비슷하죠? 요거는 접속사 생략하고 뭐 이거랑 비슷한 거죠. 그죠? 얘랑 관계에서 얘가 이거랑 따져주는 거죠. 얘가 능동 관계냐 얘가 쓰는 거냐 얘가 쓰여지는 거냐 수동 관계냐 이걸 찾으라 이거죠. 여기가 만약에 더 무기라든지 더 rare면 쓰여진 거겠죠. 이게 만약에 작가나 사람이면 쓰여질 수가 없고 쓴 거겠죠. 네, 그래서 이거 가지고 찾는 겁니다. 자, 거기 4번 한번 가봅시다. 이게 4번이면 21년이니까 올해 수능이에요. 올해. 그러니까 전년도에 본 수능이에요. 21 수능은요. 전년도 수능입니다. 여기 보시겠습니다. 그러니까 세포는요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본 거예요. 올해 지금 들어간 사람들. 세포는 태어납니다. 그죠? 쌍둥이로 태어납니다. 뭐 했을 때? 그것의 모세포예요. 마더셀. 그것의 엄마 세포가 나눠질 때. 그죠? 엄마 세포가 나눠질 때 쌍둥이로서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세포는 분열한다고 그러죠? 여기에서 엄마 세포가 이렇게 나눠진다는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A, B로 나눠진다는 거죠. 이렇게. 쌍둥이로 태어난다는 거. 엄마 세포, 모세포가 나눠질 때 쌍둥이로 태어납니다. 자, 뭐 하면서 두 개의 딸 세포죠. 그죠? 두 개. 이게 딸 세포를 만들면서 이게 분열이죠. 세포 분열. 이게 모세포, 이게 노로셀이 되는 거죠. 이렇게 세포 분열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뭘 물어보고 있어요? 이거죠, 이거. 아니, 선생님 이건 앞에 있는데 이게 뒤로 갈 수도 있는 거죠. 그죠? 이게 프로듀스이냐, 능동이냐, 수동이냐 물어보는 거죠. 얘와의 관계에서. 세포는 그죠? 쌍둥이가 됩니다. 그것의 엄마 세포가 나눠질 때. 정확히는 얘겠네요. 얘. 이거랑 연관되겠네. 그것의 엄마 세포가 나눠질 때. 뭐 하면서 두 개의 딸 세포를 만들면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엄마 세포가 만드는 거예요. 엄마 세포가 이런 게 생산되어지는 거예요. 엄마 세포가 만드는 거죠. 두 개의 딸 세포를. 능동이죠. 그죠? 만든 겁니다. 능동수동 따질 때 여기 목적어가 있잖아요. 그죠? 두 개의 딸 세포를 만들다. 목적어 있으면 수동이 될 수가 없어요. 수동 때는 목적어가 주어로 오는 거예요. 하나만 배워봅시다. 이거는 좀 오래된 수능이네. 13수능. 자, 봅시다. 이 4 나온 활성산소는 이 레드컨이 활성산소입니다. 알겠죠? 이 4 나온 활성산소는 이 4 나온 활성산소는 근데 그것이 어디에 지어졌어요? 그죠? 생명 속에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죠? 이거는 생명력 속에 만들어지는 겁니다. 뭐로서? 보호자로서, 프로텍터. 보호자로서나 그리고 또는 뭐로서? 어벤져스. 이건 뭐예요? 복수자입니다. 보호자로서나 보복을 하는 것으로서 보호하거나 공격하는 보복자로서 이런 생명 속에서 만들어지는 이런 활성산소, 이건 생명체를 이야기했죠. 여기서는 생명인데 여기서는 생명체죠. 살아있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거기에서 만들어지는 이런 활성산소는 이게 주어져. 그죠? potent. 이거는 강력한입니다. 이 활성산소는 강력한 동인이라고 그래. 에이전트 하면 행위자거든요. 대리인이거든요. 강력한 동인, 강력하게 움직이는 거라는 겁니다. 뭐의? 노화의 원동력이라는 거. 노화의 동인입니다. 그런 뜻이에요. 노화를 일으키는 거. 내가 점점 늙고 있다. 그럼 활성산소가 처리가 안 된 거야. 이 활성산소가. 자, 그러면 이 활성산소가 스스로 만들었겠어요? 만들어졌겠어요? 활성산소가 뭐 스스로 어떻게 탄생합니까? 만들어진 거 맞죠? 얘가 수동 관계죠. 얘와의 관계에서. 뭐에 의해서 만들어진지 모르겠어요. 아마 인간의 DNA에 의해서 필요해서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어요. 활성산소가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세균이 침입하잖아요. 그럼 백혈구를 보내요. 백혈구를 보내는데 해결이 안 돼. 그러면 뭐 하냐면 활성산소라는 걸 만들어요. 그걸 죽이려고. 백혈구는 뭐냐면 선별 치료예요. 그래서 가서 나쁜 것만 죽이는데 활성산소는 그 부분을 초토화 작전이에요. 그 부분을 완전히 다 전멸시켜요. 좋은 거 나쁜 거 다 전멸시켜버려요. 진짜 무서운 거예요. 근데 활성산소가 갔는데 안 죽였잖아. 다 죽였잖아. 다 죽이고 활성산소도 없어지면 되는데 이게 남았네? 남으면 이게 돌아다니면서 이게 사람을 노화를 만드는 거예요. 잔류 활성산소가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네, 그 얘기거든요. 이해됐습니까? 수동 맞죠? 활성산소가 만들어진 거니까 맞는 겁니다. 그 다음 거 넘어가 봅시다. 오른쪽으로. 자, 그 다음에 뭐가 돼 있으면 이렇게 돼 있죠. I had. 그죠? 나는 만들었습니다. 요거는 이제 아직 선생님이 수능에선 못 찾았어요. 근데 모의고사에서는 무지무지 많이 나와요. 선생님 왜 예문을 여기다 못 넣으셨습니까? 선생님 좀 게을렀어요. 모의고사 찾아야 되는데. 엄청 많이 나와요. 모의고사에서. 나는 그죠? I had. 이거 dog이라고 해야겠네요. 그죠? 개들, dogs라고 합시다. 나는 개들이 사라지게 했습니다. 그럼 나는 이게 사역동사잖아요. 사역동사는 어떻게 될 수 있습니까? disappear. 이렇게 되죠? 이게 사역동사니까 동사 원형이 나올 수도 있고 또 뭐가 나올 수도 있어요? disappeared. 뭐가 나올 수 있습니까? 과거분사가 나올 수도 있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주어, 동사, 목적어. 이게 목적 보호죠. 그죠? 이렇게 목적 보호죠. 그죠? 요게 무슨 관계일 때? 요게 능동 관계일 때는 뭐가 된다? 동사 원형. 요게 뭐일 때? 수동 관계일 때는 과거 분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걔가 사라진 거니까 걔가 사라진 거니까 이거겠구나. 아니에요. 이게 능동 수동 따지는 건 맞았어요. 능동 수동 따지는 건 맞았는데 예를 들어서 근데 이거랑 이걸 생각을 잘해야 돼. 능동 수동 따질 때 나는요. 예를 들어서 had my car. 나는 내 차가 repair 내 차가 수리되게 했습니다 했을 때 이게 만약에 능동이라면 동사 원형, 이게 수동이라면 과거 분사가 나오겠죠? 근데 차가 수리되는 거니까 수리되는 거니까 이게 맞겠다. 맞아요. 이게 맞습니다. 얘가 아니에요. 수동이니까. 얘도 그렇잖아. 걔가 사라지는 거니까. 얘는 아니에요. 이거 아니에요. 이거예요. 이거. 선생님 왜요? 얘는 아까 말한 것처럼 능동 수동태는 삼형식 붙어 있는 거예요. 이건 수리하다, 뭐뭇을 수리하다 이건 되지만 이건 뭐뭇을 사라지다가 아니란 말이에요. 뭐뭇이 사라질 때 이건 자동사란 말이에요. 수동태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얘는요. 알겠습니까? 수동태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동사니까. 알았죠? 알았죠? 이것처럼 자동사니까 수동태가 있을 수 없는 거 이런 거 많죠? 나는요, 이거만 보세요. 나는 I made 만들었어요. 뭘 만들었냐면 그녀가 look 보이게 만들었어요. 부자처럼 또는 그녀가 슬프게 보이게 만들었습니다. 무슨 이제 연출을 한 거죠? 자, 그러면 일단 look 다음에 형용사는 맞습니다. 그죠? look 다음에 형용사. 이거는 맞는데 그런데 이게 이제 여기가 이게 look이냐 looked냐 이렇게 될 수 있죠. 여기가 능동이면 look이고 여기가 수동이면 looked가 되는 거죠. 그죠? 자, 셋은 같이 걸리는 거고 그러면 그녀가 나에 의해서 슬퍼 보이게 된 거니까 수동 아니야? 제발 이러지 말라고. 이건 이 형식이잖아. 주어 동사 보호 감각동사. 이 형식은 목적어가 있을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수동이 있을 수가 없는 거야. 그냥 이거 능동수동 따질 필요가 없는 거야. 이 형식과 이 형식은 능동수동을 따질 필요가 없는 거야. 알겠습니까? 여기도 있어요. 여기도 시험 문제가 엄청 많이 나와요. 그게 아까 전에
아, 저거 명사 다음에 얘가 하는 건지 능동인지 수동인지 따져주면 된다고 그랬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거 한번 보세요. 미팅이에요. 모임입니다. 컨퍼런스 회의예요. 회의. 근데 그 회의인데 능동이면 예를 들어서 구성된 회의 consisting of고 수동이면 consisted of일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뭐뭐로 구성된 회의예요. only 뭘로 구성됐어요? only girls 오직 소녀들로만 구성된 회의입니다. 그러면 에이 구성된 거니까 구성됐으니까 수동이겠지. 그렇지? 얘가 능동이고 그럼 얘겠지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얘는 아니라고요. consist of는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뭐뭐로 구성되다 이 자체가 자동사로서 수동의 의미가 있는 거죠. 이거 따져주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일로 가야죠. 알겠죠? 뭐뭐로 구성되다 이 자체가 구성되다예요. 이거는 알겠습니까? 그런데 같은 건데 이런 것 중에 뭐뭐로 구성되다 뭐 있으면 컴포즈드 오브가 있죠. 그거는 컴포즈가 뭐뭐를 구성하다 타동사가 있으니까 그때는 뭐가 돼요? 여기가 컴포즈드 오브가 이게 맞는 거예요. 이게 컴포즈드 이해하시겠습니까? 얘는 컴포즈드의 경우에는 컴포즈드 같은 경우에는 컴포징이냐 그죠? 뭐뭐로 구성되다 컴포즈드냐 이때는 당연히 이게 답이죠. 그죠? 이게 답이 아니죠. 이때는 당연히 이게 답이 아니죠. 그죠? 아까는 이게 답이고 요거는 이게 답이죠. 왜? 얘는 뭐뭐로 구성되다. 얘는 타동사거든요. 자, 즉 consist of 좀 알아두세요. 요거 나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보통 이렇게 되죠? 뭐뭐로 구성되다 할 때 consist of 이건 수동으로 안 쓰죠. 근데 얘가 뭐랑 같아요? 내신할 때 진짜 많이 하는 거죠? composed of랑 같고 얘가 뭐랑 같아요? comprised of랑 같고 이거 많이 하잖아요. 내신할 때 be made of of랑 같은 거잖아요. 이렇게 얘네들은 수동으로 쓰고 be 이렇게 수동으로 쓰고 얘는 그냥 이걸로 쓰잖아요. 몸으로 구성되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얘네들을 쓰려면 얘네가 나와야 되고 composed of, comprised of, made of가 나와야 되고 뒤에 consist of는 수동이 있을 수가 없으니까 consist of 이걸 쓰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뭔 말인지? 필기 좀 하시고요. 오늘 만약에 이 그래머 고3 오늘 다 못할 것 같으면 무리는 안 할게요. 무리해서 하는 것보다는 다음 시간에 나눠서 할게요. 다음 시간에 나눠서 좀 할 테니까. 지금 보니까 속도가 굉장히 안 날 것 같다. 중간에 또 우리 휴식도 해야 되잖아. 3시간을 내리하면 가능할 것 같은데 안 될 것 같으니까 무리하지 않고 강의하겠습니다. 절반 정도 강의하고 다음 시간에 따로 하겠습니다. 됐어요? 그렇죠? 그리고 학교 내신 나가는 거 있잖아요. 거기 그 자료 학교 내신 그 진도 그거 정해지면 나한테 문자로 빨리 보내줘야 돼요. 수능 특강 나갈 거거든요. 그러거나 몇 강 어디 나갑니다. 이렇게 나한테 문자를 보내줘야 돼요. 내신을 준비시켜줍니다. 그러면 3학년 1학기까지 내신을 좀 신경 써야 돼요. 그리고 그 3학년 1학기 내신 신경 쓰는 게 어마어마하게 손해가 아닙니다. 영어는요. 어차피 단 그렇게 하지 마세요. 영어를 3학년 1학기 내신이 아주 중요하다면야 더 신경 쓰는데 난 내신이 좀 그런데 라고 생각한다면 암기는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암기라는 게 막 어떤 문장을 막 반복해서 막 욕심내서 암기하는 경우 있죠. 그건 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해석이 될 정도로 그냥 쭉쭉 읽을 정도. 정말 자연스럽게 해석. 그 정도는 그건 영어 공부에 엄청난 도움이 돼요. 이거 수능에 내가 읽을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거예요. 반복해서 자꾸 읽는 거예요. 시험 범위 엄청 도움이 돼요. 반복해서 읽는 거의 위력을 나중에 보세요. 같은 시험 범위가 되게 많은 거야. 1부 뭐 수능 특강 3강부터 12강까지 너무 많은 거야. 지금 이거 어떻게 다 하지?
반복해서 100번만 읽어보세요. 해석하고. 그럼 저절로 다 돼요. 100번인데 시간이 많이 걸릴까? 나중엔 저절로 읽어지죠. 그냥 순식간에 읽어지죠. 그렇게만 해보세요. 암기 안 해도 충분합니다. 자, 어쨌든 시험 범위 꼭 문자로 보내주세요. 나한테. 그래서 내신을 3학년 1학기 내신을 2학년 때, 그러니까 1학년 2학년 때처럼 막 이렇게 시간을 들여가지고 이렇게 강력하게 하기는 좀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인 건 다 해주고 자료도 챙겨줄 테니까. 그 다음 밑에, 그 다음 거는 뭐가 나와 있습니까? 요게 나와 있죠. 이거 마저 합시다. with 다음에 뭐가 나왔어요? 명사 다음에 ing냐 ed냐, 그죠? 이게 전명구도, 전치사도 나올 수 있죠. 이게 뭐예요? 부대 상황을 나타내는 거죠. 뭐뭐 하면서, 뭐뭐 한 채로 이렇게 되는 거죠. 뭐뭐 하면서, 뭐뭐 하면 채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기 보면 그 자전거가 브레이킹이냐 브로큰이냐, 자전거가 스스로 뭘 부수겠습니까? 자전거가 부서지면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 문장 보시면 6번 한번 읽어봅시다. 어떤 사람들은요 더 좋아합니다. 그죠? 가지는 것을 더 좋아하든지, 또는 5어를 중심으로 이렇게 연결되는 거죠. 가지는 것을 더 좋아하든지, 아니면 결국 이렇게 되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같이 걸리는 거예요. 커다란 그룹이에요. 친구, 커다란 무리의 친구를 가지는 것을, 한두 명의 마음을 터놓는 친구가 아니라 커다란 무리의 친구를 가지는 것을 더 좋아하든지, 결국 이렇게 커다란 무리의 친구를 가지게 됩니다. 뭐 하면서? 나왔잖아요, 여기. 아하, with가 있네. with 다음에 명사 다음에 이거 물어보는 거구나. 얘가 능동일 때는 ing, 그죠? 수동일 때는 과거분사, 이거죠. 어떤 사람도 특별한 친구로서 두드러지는 거죠. 자기가 두드러지는 거야. 그 사람이 툭 튀어나온 거야. 스탠드란 동사도 자동사야. 그죠? 툭 튀어나오다. 그죠? 자동사. 이게 될 수가 없는 거야. 수동에 나올 수가 없는 거야. 어떤 사람도 두드러짐이 없이 이렇게 됩니다. 이해되겠습니까? 두드러짐이 없이. 능동이잖아. 두드러지다 이거는. 스탠드 아웃하면 툭 튀어나오는 거니까. 두드러지다. 맞나? 두드러지다가 저기 한글이 왜 이렇게 낯서냐? 두드러지다. 이상하네. 자, 그 다음 거. 그 다음에 마지막, 능동, 수동 중에 마지막이 뭐냐면요. 투부정사 다음에 나오는 거예요. 투부정사 다음에, 이게 투부정사 다음에 예를 들어서 to repair, 그죠? 이렇게 수리하기를 원한다고요. 그 다음에 be repaired, 수리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수동부정사죠. 얘는 수동부정사, 그죠? 수동태일 때 쓰는, 이건 수동부정사라고 그러죠? to 다음에 비동사 플러스 pp, 그죠? 얘는 그냥 일반 단순부정사입니다. 이건 능동일 때 쓰는 거죠. 그럼 누가 이 앞에 있는 목적어가 또는 주어가 얘가 이렇게 하는 건지, 얘가 이렇게 되는 건지가 궁금한 거죠. 그죠? 거기 한번 봐봅시다. 여기 보시면요. 7번 보시면. 자, 7번 한번 봐보세요. 해석이 다 어려웠을 거예요. 그러니까 해석 지금 막 끙끙대면서 해보려고 한 사람과 지금 들어오는 그 수업의 밀도가 좀 다를 거예요. 그죠? 다음 시간에는 다 한번 해석 한번 도전해보고 오세요. 그래서 안 되는 거 선생님 몇 번은 좀 해주세요. 이렇게. absolute 하면 절대적인 관점입니다. 이게 절대적인이죠. 관점이에요. 지금도 모르는 단어는 해줄 때, 해석 이렇게 해줄 때 모르는 단어 써보세요. 절대적인 관점으로부터 봤을 때, the knowledge society, 이 지식사회죠. 절대적인 관점으로부터 봤을 때 지식사회는요, 이 지식사회는 represent, 이게 주어져. 지식사회는 represent, 대표합니다. 이게 동사가 되는 거죠. 그죠? 상징합니다. 대표하다, 나타내다, 상징하다가 represent잖아. 절대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지식사회는 상징하고 대표합니다. 뭐를 좀 더 급진적인입니다. 근본적인이죠. radical 하면 급진적인, 근본적인. 그때그때 더 잘 어울리는 걸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급진적인 변화, 근본적인 변화를 나타냅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절대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지식사회는요, 표현합니다. 좀 더 급진적인 변화, 근본적인 변화를 나타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enable 뭘 가능해 주기 때문에 enabled죠. 그것이 이런 것을 갖다가 해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것이 이게 지식사회죠. 지식사회가 새로운 형태의 지식사회화. 무슨 말인지 몰라. 지식사회화가 지식이죠.
새로운 형태의 지식과 새로운 가능성이 이러면 되겠죠. 새로운 형태의 지식사회와 가능성이 스스로 저장하겠어요? 저장되겠어요? 얘네가. 여러분이 봐도 스스로 저장하는 것이 아니라 저장되는 거지. 그러니까 비스토라드. 이게 이 지식의 그죠? 새로운 형태의 지식과 가능성이 스스로 저장할 수는 없잖아. 그죠? 아니다. 그렇게 하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뒤가 우리 해석상으로는 새로운 형태의 지식 사회와의 새로운 형태의 지식과 가능성이 저장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겠지만 이렇게 비스토어드로 하려고 그랬더니 뒤에 뭐가 나왔어? 해석으로 그렇게 하려고 그랬더니 이게 나와버렸네. 이게 뭐예요? 결과물이에요. 아웃풋이니까. 뭐의 결과입니까? 학습이죠. 뭐에? 시간과 공간에 걸쳐서. 뭐에 걸쳐서죠. 시공간에 걸쳐서. 시공간에 걸쳐서 학습의 결과물을. 이게 목적이죠. 결과물 이렇게 되잖아. 목적어가 있다는 건 얘를 수동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해석은 이상할지 모르지만 저장하다. 이것을 저장하다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보세요. 왜냐하면 이 지식사회가 얘가 이렇게 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사람이 아닌데요. 근데 지식사회화와 새로운 형태의 지식사회와 새로운 가능성이 이런 결과물을 저장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뒤 내용이 없으니까 그렇죠. 얘네가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지만 목적어가 있으니까 새로운 형태의 지식사회와 새로운 가능성이 어떻게 한다? 시간과 공간에 걸쳐 학습의 결과물을 저장할 수 있게 A가 B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근본적인 급진적인 변화를 표현하면 되게 됩니다. 목적어가 있으면 수동태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목적어로 취해야 돼요. 이해됐어요? 자, 뒤로 넘어가 보세요. 자, 7페이지 가시면요. 형용사냐 부사냐 이거 나오죠. 야, 오늘 정말 중요한 거 많이 한다. 형용사냐 부사냐 하고 좀 쉴게요. 형용사냐 부사냐. 자, 이건 선생님이 여러 번 얘기한 것 같아. 내신 할 때 막 목이 터져라 얘기했지? 이거 안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여러분은 얼마나 좋은 자료를 받았는지 이해를 해야 돼요. 얼마나 좋은 자료를 받았는지 이해를 해야 돼요. 요것만 들으려고 나중에 수능업 특강하면 이거 한 7시간 들으려고 몇십만 원씩 낸단 말이에요. 20만 원씩 30만 원씩 낸단 말이에요. 빠르면 7시간에 천천히 강의하면 7시간 정도 걸리거든요. 근데 여러분의 엑기스로 강의해 주는 거잖아요. 그냥. 만족도가 되게 높아요. 요 교재에 대해서. 교재를 조금 더 손을 봐야 되는데 이번에 약간 버릴 걸 너무 되게 많이 버렸어요. 원래 뒤에 막 되게 예문이 많이 붙었거든. 짧은 시간에 해야 되니까 할 수가 없어서 좀 많이 버리긴 했는데 만족도가 높습니다. 여러분 가진 교재를 보물을 잘 가지세요. 그냥 무료로 막 하니까 여러분이 이게 좋은 것 같아요. 수업 중에 하나가 보다 하고 그냥 하고 넘어가 버리는데 그렇진 않아요. 자, 봅시다. 형용사 부사 kind냐 kindly냐죠. 아무리 이거 눈 뜨고 바라봐도 이게 안 돼요. 그죠? 눈 뜨고 바라봐도 형용사 부사는 이것만 봐서는 답이 안 나옵니다. 그럼 거기 나온 거죠. 제일 기본부터 한번 봅시다. 여기 뭐가 나왔습니까? 보어는 형용사다 이렇게 나와 있죠. 거기 선생님 교재를 보세요. He looks sad입니까? sadly입니까? sad죠, 그죠? 반갑동사. He looks 그 다음에 어떻게 시험을 낸다고? He looks extremely sad 이렇게 낸다. extremely에다 성급한 사람이 look 다음에 형용사인데 extremely 부사 나왔네, NI 나왔으니까 이거 속지 말라고요. 알겠죠? 이렇게 많이 내요. 그건 extremely 맞는 거죠, 그죠? sad가 지금 sad가 뒤에 look 다음에 형용사가 sad가 뒤에 있는 거죠. 참조 표시 보세요. 거기 있는 동사를 암기를 해야 돼요. 이 비동사의 유형과 그럼 형용사냐 부사냐 앞에 있는 동사를 봐야 되거든요. 이 동사가 거기 나온 것처럼 비동사와 become 동사와 그 다음에 감각동사라고 하는 거 이 동사를 암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맨날 적어주는 거 있었죠. 그죠? 이거 다음에 주로 뭐가 나왔을 때 형용사가 나온다는 거죠. 형용사가. 그게 이게 무슨 역할을 한다? 이런 동사 다음에 이게 나오는 게 이게 보호 역할을 한다. 이게 형의 부사가 아니란 거죠. 거기 동사 뭐 있어요? be. 뭐만 상태. 그래서 이다. 뭐만 상태로 있다. 알겠죠? 옆에다 상태 옆에다 be에다 쓰면 이렇게 하면 되죠. 뭐뭐이다. 뭐만 상태 이다. 또는 뭐만 상태로 있다.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죠?
여기는 뭐라고 쓰면 돼요? 상태 변화. 뭐뭇이 되다 이렇게 쓰면 되겠죠. 뭐뭇이 되다 이렇게 써놓으면 되겠죠. 한번 맞추세요, 어법. 선생님 거기서 나왔어요. 다 여기서 안 빠져요. 오늘 한 거에서. 오늘 다음 주 한 거에서 어법 문제는. 여러분이 문법 몰라서 틀렸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알겠어요? 자, 보세요. B. remain이 있죠. remain은 뭐만 상태로 남아있다. 그죠? remain calm, 침착한 상태로 남아있다죠. keep silent, 조용한 상태로 있다. 그죠? stay cool, 침착한 상태로 있다. hold는 대표적인 게 있죠. 그죠? 선생님이 몇 번 써줬죠. 홀드는 뭐랑 잘 결합해요? 다른 거는 막 형용사가 제대로 막 제멋대로인데 굿이랑 많이 잘 결합해요. 유효하다. 홀드는 굿. 홀드 옆에는 굿을 써놔야 하죠. 그래서 이거는 유효하다. 홀드는 다른 형용사는 많이 안 나와요. 틀린 건 아닌데 홀드 굿 이렇게. 그럼 스탠드 옆에는 뭘 써야 돼요? 스탠드도 다른 형용사가 많이 나오기보다는 스탠드도 뭐 스탠드 calm 이런 것도 나오는데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스틸이 제일 많이 나와요. 스탠드 스틸. 그래서 꼼짝하는 상태로 있다. 정지하다 이런 뜻이에요. 꼼짝 않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꼼짝 않고 있다. 알겠죠? 스탠드 스틸. 그 다음에 심, appear는 뭐뭐처럼 보이다죠. 심은 그냥 이다가 아니라 뭐뭐처럼 보이다. 이해하겠습니까? 이거 동사 보셔야 돼요. 앞에 있는 형용사 아무리 보지 말고 앞에 있는 동사를 찾아봐라. become 뭐뭐 되다, get도 뭐뭐이 되다, grow가 자라다, 성장하다 이게 아니라 되다. go가 역시 뭐뭐하게 되다, 그죠? go wild, go bad. go wild가 뭐예요? 야생이 되다, 거칠어지게 되다. 거기 come은 하나 써놔야죠, 그죠? come은 또 많이 나오는 애가 있죠. 딴 애들은 진짜 많은데 go만 해도 wild, go mad 미치게 되다, go worse 악화되다, go bad 상하다 되게 많거든. come은 보통 true랑 함께 연결돼요. come true. 그래서 뭐예요? 실현되다, 진실이 되다니까. 실현되다라는 관용적 표현으로 많이 쓰이죠. 알겠죠? 네. 얘네가 중요해서가 아니라 얘네는 특수한 형용사랑 잘 결합이 되니까. 알겠죠? 그 다음에 run은 달리다가 아니라 운영하다가 아니라 run short 부족하게 되다. 이거 되게 많이 run 다음에 형용사가 쫙 나올 수 있어요. 그 다음에 fall도 그래요. fall ill 아프게 되다. 알겠죠? turn pale turn도 되게 많아요. pale이 창백하게 거예요. 창백하게 되다. turn red 하면 빨갛게 되다. 산이 단풍이 들다. turn red 이해하시겠어요? turn 다음 되게 많이 나와요. 프로브는 뭐뭐로 이 프로브 진짜 많이 나오죠. 프로브는 뭐뭐로 판명되다 이렇게 되는 거죠. 프로브는 뭐뭐로 판명되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뭐뭐로 판명되다. 이거는 이건 뭐예요? 턴아웃이랑 같은 겁니다. 턴아웃 뭐뭐로 판명되다. 이건 뭐 할 때 많이 해요? 그죠? 뭐 할 때 많이 해요? 내신할 때 많이 하죠. 물론 뒤에 형용사가 나올 때 이렇게 되는 거예요. 프로브 다음에 형용사만 나오진 않아요. 프로브 다음에 명사가 나오면 뭐예요? 뭐뭇을 증명하다예요. 알겠죠? 그땐 타동사예요. 삼형식 동사예요. 프로브 이렇게 얘기했더니 프로브 다음에 명사가 나온 거예요. 그는 그 주장을 증명했습니다. 뭐 했을 때? He proved his argument. 그의 주장을 증명했습니다. 그의 이론을 증명했습니다. 이런 거 있죠? He proved. 그는 증명했습니다. 그의 theory. 이랬더니 이건 뭐뭐로 판명되다가 아니라 이때는 그냥 증명하다 이 뜻입니다. 뭐뭇을 증명하다가 뭐가 있어요?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뭐뭇을 증명하다 이런 거 있죠. verify 증명하다 그죠? 증명하다 이거지. 이때는 뭐뭐로 판명되다가 아니라 주어, 동사, 목적어의 삼형식 문장인 거예요. 이 형용사가 나왔을 때 이렇게 된다. 단독적으로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 한번 봐볼까요? 여기 보세요. 수능 문제도 하나 봐보고. 수능 문제 이게 나왔어 세상에. 사운드 다음에 형용사. 이것은 부당하게 들린다. 이거 물어보는 거죠? unfair냐, unfair이냐. 형용사에 밑줄 쳐 있다니 이렇게. 이게 형용사잖아. 이거 물어보는 거잖아. 앞에 있는 동사 뭐라고요? 욕사 스타피 방학동사잖아. 그럼 맞는 거지. 얘 수터블 나 있죠? 그럼 이건 뭐예요? 이걸 물어보는 거라니까 얘들아. 이렇게 수터블리 이걸 물어보는 거라니까. 앞에 한번 가봐. 심 있네? 맞는 거지. 알겠어요? 여기 심 있잖아. 여기 있잖아 심. 맞는 거지 그러니까. 사운드니까 막. 이렇게 쉬운 게 어딨냐? 왜 어려워? 이거 안 외웠어. 거기는 동사 안 외웠어. 이거 한번 볼게. 스태티스컬이냐죠. 앞에 있는 동사 쭉 가보자. 이게 뭐냐? 비동사네. 그죠? 그거 뭐예요?
아 비동사니까 스태티스티컬 이러면 안 되죠. 여기 있잖아요. 제발 속지 말라고. 아까 익스트림이처럼 유효한 거 통계학적으로 유효한 형용사를 꾸며주는 거잖아요. 부사해야 돼요. 속지 말라고 저렇게 스톱 뽑는다니까. 치사하죠. 내가 생각해도 치사해. 그럼 합시다. 아 여기에 수능이라고 안 나와 있는 건 모의고사에 나와 있는 질문이에요. 네, 모의고사 질문이에요. 근데 그 모의고사 몇 년도 몇 월까지는 내가 못 쓰겠더라. 힘이 들어서. 자, 그 다음 거 8페이지 한번 가봅시다. 네, 8페이지랑 9페이지까지 하고 좀 쉴게요. 많이 안 나오면 욕심 버립시다. 자, 8페이지 한번 보세요. 8페이지는 뭐냐? 요번에는요. 8페이지 얘기는 뭐냐면 거기 보세요. 예제 보세요. I made him sad는 sadly냐. 즉 목적보. 아까 전에 주격보로 형용사가 나온 거죠. 목적격보로 형용사가 나오는 거예요. 거기 보니까 여기 sad죠. 나는 그를 슬프게 만들었다. sadly가 아니란 거예요. 슬프게 sadly가 더 맞지만 목적격보니까 sad가 답입니다. sad에 동그라미 치시고 똑같이 낸다고요. I made him tremendously sad. 나는 그를 엄청나게 슬프게 했다. make 다음에 목적어 다음에 형용사인데 부산에 속지 말라고요. sad가 뒤에 있잖아요. 있죠. 근데 거기 4대 천왕이 있죠. make 다음에 목적어 다음에 형용사, find 다음에 목적어 다음에 형용사, leave 다음에 목적어 다음에 형용사, keep 다음에 목적어 다음에 형용사, consider 다음에 목적어 다음에 형용사. 이거 4대 천왕이라고 그러죠. 원어만이 나와서 consider는 밑에처럼 나와요. 밑에 것처럼. 그는 여겨졌습니다. yis냐 y질이냐. consider는 수동으로 보통 나온다고 해요. 수동태로. 그럼 현명하게 여겨졌습니다. 그러니까 y질이 아니에요 선생님? 아니죠. 원래는 이건 뭐예요?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여기다가 써보면요. 와 진짜 중요한 거 배운다 오늘. 그죠? 엑기스를 배우고 있는 거죠. 일반인, 이게 일반인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은요 지금 전체 시제가 과거인가요? 워즈였나요? 네, 워즈였죠. 컨시더도 여겼습니다. 컨시더 다음에 그를 뭐로 여겼습니까? 그를 현명하게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현명하게가 우리나라 말로는 y젤리가 맞지만 컨시더 다음에 목적어 다음에 형용사 다음에 목적 보호 자리에 이게 답인 거예요. 그런데 이건 수동태로 만든 거야. 이건 너무 밋밋하니까. 수동태로 만들면 수동태로 만드는 순간 he가 주어로 와야죠. he. 얘는 뭐가 돼요? 비동사 플러스 pp가 되는 거죠. 과거니까 was 뭐가 됩니까? considered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는 여겨졌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어떻게 여겨졌습니까? 현명하게 이거 그냥 내려오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가 돼야 돼요? 그냥 내려오니까 현명하게 여겨졌습니다. yz가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보통 영어 좀 하는 친구들이 그 다음 선생님 얘는 다이는요 일반인 주어니까 다이되면 그냥 일반인 주어니까 의미상 알 수 있으니까 생략이 되는 거죠. 영어 좀 하는 친구들이 비동사 플러스 pp 수동태는 이거 수동태죠. 수동태는 완벽한 문장이잖아요. 맞아. 이형식 문장이에요. 수동태는. 그러면 형용사를 보호로 취할 수 없는 완벽한 문장이니까 얘를 꾸며주니까 y젤리가 돼야 될 것 같은데요. 오형식에서 수동태인지 생각해봐야 되는 거예요. 방금 말한 요 위에서 얘기한 요런 동사들의 수동태인지 알겠어요? 이 동사들인지 이 수동태인지 보여야 돼요. 거기 한번 그 4번 문장 한번 가봅시다. 이것도 하나 써놓던가요? 거기 왜 이렇게 됐는지. 진짜 졸면 안 되겠죠. 아깝죠. 진짜 다행히 오늘 좀 촬영을 하고 있으니까 링크 해줄 테니까 앞에서 선생님 잔소리하는 거는 거기만 띄고 별 공부 안 하냐고 강의부터 좀 다시 들으세요. 반복해서. 네, 그걸 확실히 만드세요. 자, 밑에 거 4번 한번 풀어봅시다. 자, 4번은 뭐냐? 넌더레스 그럼에도 불구하고 4번은 뭐 4번은 됐다. 4번은 이게 왜 나왔죠? 리메인즈 다음에 이건 너무 쉬운 게 나왔다. 그죠? 포커스 이즈 4번 5번은 뭐 그냥 그걸 여기는 그냥 보면 되겠네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에 관한 실험은 뭐한 상태로 남아있습니까? 4번은 방금 전에 오형식이랑 별 큰 관계는 없네요. 네, 오형식에 관한 문장을 다시 뽑아놔야겠네. 이거 뭐겠습니까? 아까 전에 계속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remain 다음에 형용사니까 프로블레마틱인데 remain 다음에 부사 나왔네? 이러면 안 되죠. remain 다음에 형용사는 여기 있는 거죠.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에 관해서 실험을 하는 것은 이게 주어져. 동명사 주어니까 3인칭 단수가 나와요. 아주 깊이 문제가 있습니다. 성급하게 부르지 말라. 계속 그 얘기하고 있죠. 여기도 그렇고. 자, 그 다음에 그 다음 걸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밑에 거 한번 봐보세요. 자, 이렇게 간단히 보호가 형용사인 거, 그죠? 주격 보호와 목적격 보호, 보호가 형용사인 거가 제일 시험에 많이 나오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이거 같은 건데요. as 사이에,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으로 so that 사이에, 이런 구문 형태에서 좀 나와요. 그 다음에 to 사이에, 이렇게 너무 뭐뭐해서 뭐뭐하지 못하다 이런 거 있죠? 여기에 형용사냐 부사냐 이게 잘 나와요. 이건 아무리 봐도 이거 소용없어요. 둘 다 나올 수 있어요. 카인드나 카인드니. 뭘 봐야 돼요? 이 앞에 있는 동사가 우리가 앞에서 본 이 동사인지 보는 거예요. 그 앞에 있는 동사가. 그래서 6번 한번 가봅시다. 6번이 좀 어렵죠? 6번이랑 7번 한번 가봅시다. 자, 6번 봐보시면 우리는요, we may have built. 우리는 만들었을지도 모릅니다. 그죠? may 플러스 F나 PP는 뭐뭐였었을지도 모른다.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는 과거에 만들었었을지도 모른다. 컴퓨터를 만들었었을지도 모른다. 이게 주어예요. 그죠? 요게 동사입니다. 그 다음에 이게 목적어죠. 요런 컴퓨터를 만들었었을지도 모른다. 근데 어떤 컴퓨터냐? beat our top grandmaster chess player. 물리치다예요. 그래서 beat는 때리다니까. 누구를 물리쳐요? 우리의 최고의 체스 플레이어, 세계 챔피언, 세계 챔피언을 물리칠 수 있는 컴퓨터를 만들었었을지도 모른다. 그죠? 그러나 만들었을지도 모른다. 실제로 컴퓨터가 지금은 완전히 뭐 체스가 문제가 아니라 바둑을 물리칠 정도가 됐으니까 지금 이제 뭐 천재가 되더라도 난 바둑이 질지는 진짜 몰랐어요. 말도 안 돼. 바둑이 컴퓨터가 인간 어떻게 이깁니까? 근데 어쨌든 자,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far away 멀리 있습니다. 뭐에 멀리 떨어져 있냐면 디자인하는 것과는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뭐와 디자인해요? 이런 컴퓨터를 만든 거죠. 막연한 컴퓨터죠. 컴퓨터를 디자인하는 것과는 좀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어떤 컴퓨터냐면 이런 컴퓨터예요. 뭐뭐 할 수 있는 컴퓨터야. 이해하고 골라낼 수 있어요. 이해하고 이게 뭐뭐 할 수 있다. 케이퍼블이 이해하고 골라낼 수 있는 그런 컴퓨터입니다. 집중. 어떤 걸 이해하고 골라낼 수 있습니까? 체스의 말입니다. 피싸면 체스 말을 중에 하나를 이해하고 골라내는 거예요. 뭐만큼 쉽게 이해하고 골라내냐? 이것만큼 쉽게 이해하고 골라내는 거죠. 그죠? 어떻게 일반적인 3year old겠네요. 일반적인 3세 어린아이가 할 수 있을 것만큼 쉽게. 여기 as 사이에, 그죠? as 사이에 나왔죠. is냐 is이냐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물어보는 게. 앞에 있는 동사를 봐야죠. 앞에 있는 동사가 뭐예요? 이거죠, 이거. recognize. 그죠? 그 다음에 pick up, 골라내다죠. 그죠? 체스 플레이어를 골라내다. 이 목적을 취하고 있죠. 체스 pieces. 뭐야? 장기, 말이죠. 서양 장기의 말을 갖다가 인식하고 골라낼 수 있는. 이건 조동사에 불과하고, 비케이퍼 보면 캔 같은 거고. 그치? 그럼 얘는 아까 말한 동사에 없잖아. 그러니까 뭐 얘를 보호로 취하는 건 없죠. 이질이 같은 거 맞는 겁니다. 이해됐어요? 여기 한번 보세요. 그러나 이렇게 앞으로 끌려 나올 때도 있어요. 그러나 이렇게 as가 앞으로 나오면 양보 구문으로 봐야 돼요. 양보 구문. 비록 이것이 자연스럽게 생각하는 방식인다 할지라도 이게 뭐뭐라 할지라도 양보 구문을 해석하면 잘 됩니다. 뭐뭐만큼 뭐뭐라 할지라도 이렇게 이것이 이러한 생각 방식이 자연스럽다 할지라도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는 앞으로 끌려 나온 거예요. 뒤에 여기 있다가 이 동사가 뭐예요? 비동사네? 네, 틀린 겁니다. 비동사니까 뭐가 나와요? 형용사 나와야죠. 알겠습니까? 여기는 동사를 보세요. 이게 여기 내추럴이 여기 있었던 거예요. 근데 강조해서 앞으로 as로 끌려 나간 거예요. 이것만큼 자연스럽다 했죠. 이해됐습니까? 어렵지 않죠? 형용사냐 부사냐, 그지? 동사, 아까 그 동사 2형식에서 그 동사들이랑 5형식의 동사들 있지? 그것만 보면 된다고요. 똑같은 게 이렇게 됩니다.
요 아까 전에 이제 요번엔 이게 요즘에 핫한데요. how랑 옆으로 넘겨보세요. 이제 몇 페이지냐면 9페이지입니다. how랑 however 다음에 여기도 형용사냐 부사냐가 나올 수 있어요. 아무리 뭐뭐라 할지라도 이렇게. 그리고 주어 동사가 이렇게 나오는 거죠. 주어 동사도 잘 생략도 돼요. 여기는 여기 생략도 잘 돼요. 비동사의 경우에. 그러면 아무리 이렇다 할지라도 뭐 이런 게 나오는 거거든요. 이 주어 동사 이렇게 나오란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 예문 한번 봐볼까요? 8번 예문 보면요. 누가 결정해요? 이 동사가 결정한다는 거죠. 봅시다. Many of the hippies, 히피들은 뭐예요? 그저 내가 세상이 도대체 왜 이렇게 돌아가는 거야? 아, 세상 너무 싫어. 난 세상에 또 초연해주고 싶어. 뭐 이런 애들 아니에요. 그죠? 히피들 중 많은 히피들이 이렇게 되는 거죠. 어떤 많은 히피들이냐? 요런 많은 히피들입니다. 호영 스톱! 어떤 많은 히피냐? 리니어블 에너지, 재생 가능한 에너지에 그걸 고수했던 스틱이래요. 이거의 과거 분사형이죠. 무엇을 고수하다 이런 뜻이에요. 재생 가능한 에너지. 야, 화석연료 싫어. 지구 온난화인데 머리 기르고 막 반항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게 히피예요. 재생 가능한 에너지. 난 그런 거 싫어. 그냥 겨울에도 춥게 살 거야. 그냥 태양열만. 그죠? 이런 사람들 있잖아. 뭔가. 이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고수하는 그런 많은 히피들이 이게 주어입니다. 그죠? 동사가 이렇게 연결되는 거죠. 좀 보세요. 여기 좀. 많은 히피들이 이제 가르치고 있고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죠?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이제 가르치고 있는 중이고 공유하고 있는 중입니다. 뭐뭐 하고 있는 중이다. 비동사 플러스 ing죠. 진행형이죠. 이렇게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다음에 how가 나왔네. 그죠? 얼마나 실용적인지, 얼마나 실용적으로 이렇게 되는지 아무리 봐도 안 돼. 그죠? 얼마나 실용적인지, 얼마나 실용적으로 뒤를 봐야 돼. 에너지 보존과 이게 주어야. 에너지 보존과 그 다음에 재생 가능한 에너지 생산이 여기까지가 주어입니다. 에너지 보존과 재생 가능한 에너지 생산이 얼마나 실용적일 수 있는지. 지금 뭐가 나와서 비동사 나왔지? 해석 안 하고도 풀 수 있지. 구조만 알면. 형용사냐 부사냐는. 알겠어요? 형용사냐 부사냐 틀리지만, 그렇지? 해석 안 하고도 이 비동사라고 볼 수 있잖아. 되게 쉬운 거야. 어법이, 수능 어법이. 나오는 것만 나오니까. 이해됐어요? 네. 또 하나 작년에 유행했던 건데요. 작년에 유행했던 건데 여기 내가 예문을 잘못 들어놨어. 아이씨. 이것들은요 준비가 되지도 않았고 모든 앞이 레디. 이제 4시간 동안 또 준비가 되지도 않은 것이었습니다.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뭐지? 자, 화가 나서 그녀의 대면했습니다. 자, 이거 뭐냐면요. 그냥 이거 봅시다. 앞에 있는 게 요즘에 뭐가 나오냐면 거기 나오는 좀 예문 보시면요. concentrating 어떤 것? 그 문제에 강력하게, 집중적으로, 강렬하게 집중하면서 즉 거기 예문이 이렇게 돼 있죠. 그죠? concentrating 동명사가 주어요. 그죠? 뭐해? The problem. 그죠? The problem. concentrating on이 돼야 되네. 이것도 틀렸네. 거기다 on을 하나 써주세요. 네, 거기지. 편집을 좀 급하게 하다 보니까 약간 단점이 있네. 여기 on을 써줘야 돼요. The problem.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문제에 아주 집중하는 것은 어떻게 집중하는 거예요? 강력하게 집중하는 것은 형용사냐 부사냐 나온 거예요. 이게 주어입니다. 동명사 주어. 강력하게 집중하는 것이 is necessary. 필수적입니다. 그죠? 뭐 하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있어서. us.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뭐 이런 문장이 나왔다고 쳐봐요. 그 문제에 아주 강력하게, 아주 집중적으로 집중하는 것이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게 동명사잖아. 이게 고민인 거야, 이제. 순간적으로. 이게 동명사인데? 그러면 동사의 성질도 있고 명사의 성질도 있는데 명사의 성질이 있으니까 뭐야? 여기 전체가 다 주어가 돼버렸잖아. 이 전체가 주어, 이게 동사잖아. 여전히 동사의 성질이 살아남아 있으니까 concentrate on에서 이 자체적으로 이 목적을 취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형용사로 꾸며야 되는 거야? 부사로 꾸며야 되는 거야? 명사라면 형용사로 꾸며야 되고 동사라면 부사로 꾸며야 되잖아.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intensively가 돼야 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부사로 꾸며줘요. 동명사나 분사구문 있죠. 분사구문. 그죠? 분사구문도 어떻게 된다? 예를 들어 writing이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writing, a letter. 그죠? 편지를 쓰면서 편지를 쓸 때 그는요 he always 그는 항상 뭘 듣습니까? 항상 listen 듣습니다. 그죠? listen to the music 음악을 듣습니다. 글을 쓸 때 편지를 쓸 때 그는 항상 음악을 듣습니다. 이런 문장이 있다고 쳐봐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아주 열심히 편지를 쓸 때 알겠죠? 열심히 편지를 쓸 때 그럼 여기에다가 뭐가 들어? 인텐시브냐 인텐시블이냐 이거 분사구문이잖아. 분사구문도 역시 집중해서 편지를 쓸 때 이렇게 인텐시블 즉 분사나 현재 분사나 동명사나 현재 분사죠. 과거 분사도 당연하고 뭘 쓴다? 그렇죠. 뭘 쓴다? 부사를 쓴다. 잊지 마세요. 그 다음 마지막 거입니다. 분사나 동명사나 수식해줄 때는 뭘로 수식한다? 부사로 수식한다. 잊지 마세요. 그 다음 마지막 거입니다. 마지막 거는 뭐냐면요. 더 플러스 형용사 이겁니다. 이거 있죠. 더비 그죠? 더 플러스 비교급 주어 동사 생략도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더 플러스 비교급 그 다음 주어 동사 이렇게 나오죠? A 하면 할수록 더욱더 삐하다죠. 마지막 게 그죠? A 하면 할수록 더욱더 삐하다. 그러면 여기에 형용사냐 부사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선생님 형용사겠죠? 비교급이니까. 아니에요. 비교급은 형용사의 비교급, 부사의 비교급 둘 다 있는 거예요. 알겠죠? 에이 선생님 비교급인데요. 이건 둘 다 나올 수 있다니까. 그럼 누가 결정해요? 이 동사가 결정한다니까. 여기 보세요. 그 리스트에 그 목록이에요. 그 목록의 질이 중요합니다. 이건 목록이에요. 뭐가 명단을 만드는 거예요. 그 목록이나 명단. 이것에 목록이 만들었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목록의 질이, 목록의 품질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답니다. 여기까지가 주어져. 목록의 품질, 목록의 그것이 얼마나 격이 있는지 이게 중요합니다. 또한 중요합니다.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부연 설명하고 있다. 더비가 나왔네. 더 많은 임무와 그죠? 그 다음에 좀 더 구체적이면 더 많은 임무가 더 많으면 더 많을수록 그리고 좀 더 구체적이면 구체적일수록 구체적인이죠. 그 목록에 있는 것이 뭐가 이게 주어입니다. 투두 리스트는 해야 할이에요. 해야 할 목록이 좀 더 구체적이면 구체적일수록 그럼 여기 비동사잖아. 맞는 거예요. 그 라이터는 목록에 의존해서 하는 그 라이터는 그죠? 글 쓰는 사람들은 더 빠르게 잠이 들 수 있습니다. 여기는 과거 부사가 나올 수밖에 없죠. fall asleep 잠이 들다. 그죠? 더 빠르게. 이건 부사의 비교급이고. 여기는 비동사니까 형용사 맞는 겁니다. 해석 안 해도 형태만 봐도 고를 수 있는 게 형용사냐 부사냐예요. 이거 포기하면 안 돼요. 이해됐어요? 지금부터 50분까지 55분까지 잠깐 쉬었다가 식사 시간 좀 하시고요. 갔다 오시면 될 것 같아요.